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영 씨는 무심코 손등을 스쳐간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얼굴 옆 광대뼈 아래 어두운 점처럼 자리한 자국이 생각보다 진하게 보였습니다. 빛이 반사되는 구도 때문이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조명 없이 본 민낯에도 뚜렷이 남아있던 그 흔적은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검버섯. 그 단어 하나가 주는 느낌은 꽤나 불쾌합니다. 피부 속 깊숙한 시간의 흔적처럼 박혀버린 얼룩. 특히 손등이나 볼, 이마 같은 자리에 생기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말이 어찌나 예리하게 꽂히는지 모릅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건 당연하다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해도 막을 수 있다면 혹은 없앨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마다할 사람은 드물 겁니다. 지영 씨는 40대 중반을 넘긴 후로 부쩍 피부에 생기는 변화에 민감해졌습니다. 피부 속 탄력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 김이나 잡티가 옅게 스며들 듯 생겨나는 순간들. 그때마다 그녀는 고가의 화장품도 써보고 피부과도 몇 번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건 바로 검버섯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후배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확 흔들어 놓았습니다. 선배, 여기 뭐 묻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점인가 봐요. 그 후배는 곧 민망해하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지영 씨는 이미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닦인다고 지워질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 씨는 본격적으로 검버섯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버섯은 정확히 말하면 노화성 색소성 반점 또는 지루각화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자외선에 누적된 노출이 주요 원인이죠. 특히 40대 이후로는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눈에 띄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30대 중반부터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놓치기 쉽습니다. 지영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재래시장에서 한 약초 할머니에게 검버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녀의 손등을 슬쩍 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김이나 잡티가 아니라 검버섯이요. 이거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더 중요해요. 할머니는 작은 유리병에 든 뿌리 추출액을 꺼내 보여주며 예부터 어르신들이 손등 검버섯에 이것을 발라서 효과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냄새는 조금 강했지만 꾸준히 바르면 흐릿해지고 특히 몸 안의 열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에 지영 씨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검버섯이 단순히 피부 표면에만 생긴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이 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피부는 결국 내장의 거울이고 몸속의 염증이나 노화, 신호가 피부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단순한 미백 화장품으로 해결될 리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 씨는 외부에 바르는 것뿐 아니라 식습관도 함께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간 해독에 좋은 음식,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재료, 그리고 피부 속 열을 내려주는 차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손등과 얼굴에 천연팩을 바르고 아침 식사에는 빠짐없이 브로콜리, 토마토, 블루베리를 곁들였죠. 무설탕 생강차에 계피 가루를 소량 넣어 마시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피부가 조금씩 맑아지고 손등의 어두운 반점이 흐려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자 그녀는 오히려 즐겁게 이 루틴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어쩐지 자신 없어 보이는 기분이 들었다면 이제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한때 그녀의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 손등이 왜 이렇게 말끔하냐? 손에 뭐 발랐어? 그 말에 지영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신경 썼지 뭐. 사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우엉차,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바르는 강황팩,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숙면을 위해 노력한 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이 피부라는 결과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검버섯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몸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작은 반점 하나가 조용히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검버섯을 없애는 방법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몸속부터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정말 효과 있었던 천연 레시피와 음식들, 마지막으로 피부과 시술 없이도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은 실제 사례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등이든 얼굴이든 거울 속 내 피부가 말끔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천천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피부에도 잊고 있던 자신감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으니까요. 지영 씨는 검버섯이 단지 피부 겉에 생긴 얼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초 할머니의 한마디 이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이 현상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침대에 누워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검버섯 원인, 손등 반점, 중년 여성 색소 침착. 검색어는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탐정처럼 진지해졌습니다. 그냥 햇볕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당혹스러움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검버섯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히 알려진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색소를 진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옅은 주근깨처럼 시작하지만 누적되면 검고 두꺼운 반점으로 변해갑니다. 그중 일부는 약간 솟아오른 듯한 느낌도 들며 표면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대, 30대 내내 자외선 차단제는 귀찮아서 잘 바르지 않았고 어렸을 땐 여름 햇살 아래서 뛰노는 게 일상이었으며 피부가 살짝 그을리면 건강해 보인다고 느끼던 시절이 분명 있었죠. 하지만 검버섯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자외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피부 세포의 노화, 간 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체내 독소와 활성산소 증가가 함께 얽혀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피부는 단지 거울일 뿐이고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몸속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지영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간 기능 저하와 해독 능력 감소였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고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눈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 이 말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몸에 쌓이는 중금속, 환경호르몬, 식품 첨가물,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모든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되지 못한 노폐물은 피부를 통해 배출되려 하고 결국 피부의 색소 침착이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버섯 역시 그 일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성 호르몬의 변화도 검버섯 발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멜라닌 세포의 균형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색소 침착도 더 깊고 진하게 남게 됩니다. 지영 씨는 이 부분을 읽고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광대뼈 아래, 눈꼬리 근처, 그리고 이마 가까이. 지금까지는 그냥 나이 들었으니 생기는 거겠지 하고 넘겼던 자국들이 이제는 몸 안의 신호처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그 표면, 약간 올라온 감촉, 검은 색소가 퍼진 그 모양은 마치 오래된 나뭇결 같았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였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단순히 바르는 제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외의 연구 결과도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 즉 장 건강 문제도 피부 색소 침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피부로 전달되어 색소를 진하게 만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당분 많은 간식, 잦은 음주, 야식 등은 장내 환경을 망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의 식단을 떠올렸습니다. 야근 후 배달로 때운 저녁,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초콜릿, 주말마다 빠지지 않던 맥주 한 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어떤 미백 크림보다 먼저 바꿨어야 했던 건 바로 식습관과 생활 리듬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만드는데 이 호르몬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 재생을 방해하며 결국 피부를 더 거칠고 칙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검버섯은 말없이 쌓인 마음의 찌꺼기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지영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몸의 면역력, 장기 건강, 스트레스 관리, 식생활까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신호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거울 속 자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겠어. 이날 이후 지영 씨는 단순히 미백 제품을 검색하던 자신에게서 벗어나 몸속 건강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피부 위의 반점을 지우는 것만큼이나 그 아래에서 쌓여있던 습관과 신호를 정리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는 아침 햇살이 들이치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적어둔 레시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감자팩, 녹두 미백팩, 꿀레몬 믹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20살 때 엄마가 해주던 거네. 문득 떠오른 엄마의 모습. 거실 한쪽에 앉아 감자를 강판에 갈던 손길. 약간 투박했지만 늘 정성스럽던 그 손. 검버섯이 눈에 띄게 늘어나던 시절에도 엄마는 새벽마다 감자팩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날 지영 씨는 오래된 습관 속에서 지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효과 있는 재료만 골라 쓰겠다는 생각이었죠. 먼저 떠오른 건 알로에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창가 화분에 심어두었던 큼직한 알로에 잎을 하나 잘랐습니다. 매끈하게 찢어진 단면에서는 투명한 점액이 주르르 흘렀고 그 위를 손끝으로 살짝 문지르자 차가운 촉감이 피부에 닿으며 시원하게 퍼졌습니다. 알로에는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고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 데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알로에 속 점액질에 들어있는 무코다단과 안트라키논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정 효과가 뛰어나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알로에 젤을 조심스럽게 손등과 광대 쪽 검버섯 위에 펴 발랐습니다. 손끝은 부드럽게 움직였고 얼굴 근육도 자연스레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
차오르는 촉촉함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관심을 가진 것은 감초 추출물이었습니다. 한약재로만 알았던 감초가 피부에 좋다고. 처음엔 의아했지만 실제로 감초에 들어있는 글라브리딘주의 레이비아라이디아이엔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피부 자극이 적어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감초 분말을 구입했고 다음 날 아침 꿀 한 숟가락과 함께 작은 그릇에 감초 가루를 섞어 천연팩을 만들었습니다. 살짝 따뜻한 물을 섞자 연한 베이지빛 크림처럼 되직하게 풀어졌고 그 안에서 은은한 한방 약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영 씨는 이 팩을 눈가와 이마 주변에 바른 후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힌 채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고 눈동자엔 오래간만에 생긴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쌀뜨물. 지영 씨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세수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쌀뜨물을 받기 위해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을 싱크대에 두고 쌀을 두세 번 씻은 뒤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을 받아 놓으시곤 했죠. 그 물에 손을 담그면 약간 미끌미끌하고 촉촉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쌀뜨물에는 비타민 B군, 미네랄, 피팅산이 풍부해 피부 미백, 노폐물 제거, 피지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팅산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졌죠. 그녀는 그날 저녁 쌀뜨물을 받아 세안 마지막 단계에 얼굴을 헹궈보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온도, 피부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지나가는 느낌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레몬즙과 꿀, 오이즙, 요거트, 심지어 토마토 속 과즙까지 검버섯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무조건 다 써보기보다는 하나하나 시도해보고 자신의 피부에 맞는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자극 없는 사용법. 지영 씨는 초반에 무리하게 레몬즙만 바르다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따끔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늘 반드시 희석해서 자외선 피해서 밤에만 바르고 아침엔 깨끗이 세안하기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외에도 그녀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뿐 아니라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습관 개선도 병행했습니다. 저녁 십시 이전에 자는 생활, 물 자주 마시기, 피부 자극 줄이기,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끝의 정성을 기억합니다. 하루하루 바른 그 손길이 피부에 남고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죠.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 요즘 뭐 발라? 얼굴이 한결 환해졌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조용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예전보다 좀 천천히 살아. 사실 그녀가 바른 건 단지 알로에와 감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너머로 길게 들어오고 지영 씨는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채소 칸에 있던 무청과 당근을 꺼내 들고 한 손엔 두부 한 모를 집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간편하게 시리얼 한 그릇이나 바나나 하나로 때웠을 아침이었지만 요즘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피부는 장에서 시작된다잖아. 이제는 속부터 제대로 가꿔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이며 당근을 도마에 올려놓고 사각사각 썰기 시작했습니다. 당근 특유의 흙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자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당근볶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몰랐던 건강한 음식의 힘을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주목한 첫 번째 음식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였습니다. 브로콜리, 키위, 딸기, 파프리카처럼 선명한 색을 가진 식품들. 비타민C는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성된 색소의 산화를 막아 피부톤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황빛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 요거트에 넣고 간식처럼 퍼먹으며 말했다죠. 이거 얼굴색 밝히는 약이라 생각하자. 두 번째로 그녀가 식탁에 자주 올린 건 비타민 어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이었습니다. 당근, 호박, 시금치, 그리고 달걀 노른자. 이들은 피부 재생을 도와 검버섯이 자리 잡기 전에 떨어져 나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막아주기도 하죠. 이건 피부 셀프 필터링이네. 지영 씨는 찜기에 살짝 찐 단호박 위에 아몬드 몇 알을 얹어 먹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단맛과 고소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며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내 몸이 기뻐하는 느낌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지영 씨는 요즘 매일 아침 따뜻한 토마토즙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토마토를 삶아 껍질을 벗기고 믹서에 갈아 따뜻하게 데워 한 잔. 그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리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고 색소 침착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토마토즙은 마치 피부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야. 그녀는 도자기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온기를 얼굴 가까이 가져가며 따뜻한 김에 묻어있는 향을 음미했습니다. 토마토의 단단한 살맛이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피해야 할 음식들도 분명했습니다. 먼저 당분이 높은 음식들. 과자, 케이크, 설탕이 든 음료들. 이들은 피부의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급증을 통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영 씨는 원래 커피에 설탕과 프림을 꼭 넣어 마시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블랙커피나 보리차 혹은 무설탕 두유로 바꿨죠. 처음엔 밍밍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이게 훨씬 편하네. 그녀는 유혹이 올 때마다 입술을 다물고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의 검버섯 흔적이 또 다른 거울처럼 그녀를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공육과 튀긴 음식. 햄, 소시지, 감자튀김, 치킨. 그녀가 평소 즐겨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는 트랜스 지방과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 대사를 방해한다는 점을 알게 된 후로는 입에 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감자튀김이 나왔을 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나 요즘 조금 특별한 식단 중이야. 그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얼굴빛이 맑아진 지영 씨를 보고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먹고 그렇게 달라졌냐고 물어오기 시작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죠. 그냥 덜 먹고 덜 자극 주는 거. 마지막으로 그녀가 집중한 건 수분 섭취였습니다.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피부는 속부터 촉촉해야 재생이 잘 된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 지영 씨는 냉장고 문 앞에 물병을 두고 틈날 때마다 한 잔씩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말했다죠. 매일 마시는 물 한 컵이 피부약이라는 생각으로 마셔요. 그녀의 식탁은 예전보다 단순해졌지만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단순한 한 그릇 안에도 피부를 위한 수많은 영양소들이 녹아들었고 그걸 음미하며 씹는 매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반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지영 씨는 바르는 것에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변화했고 그 변화는 어느 순간 거울 속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